음. 뜨거. 어우. 너무 뜨겁네요. 도솜처럼 사랑해주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주학 교수입니다. 제가 봄날 조금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게으름을 피워가지고서는 동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했네요. 오늘 재밌는 이런 뜨거운 주제를 갖고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커피를 좀 마시는데 갑자기 뜨거워가지고는 혀가 됐어요. 이게 뜨거운 커피에 이게 데워가지고 너무 뜨겁게 한 것 같아요. 커피점에서. 커피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죠? 그거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뜨거운 커피와 불법행위법.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미지 세계로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뉴멕시코에 살고 계신 79세의 스텔라 리벡이라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는 조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맥도날드에 들렸어요. 커피 한잔 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왜 드라이브 스루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차량으로 통과하면서 커피 주문해서 커피 픽업해서 나가는 거 있을 수 있죠? 드라이브 스루라 하죠. 이제 쉽게 차량 주문 창구겠죠. 드라이브 스루 윈도우에서 커피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맥도날드에. 그리고서는 이제 커피컵을 두 다리 사이에 끼우고서 뚜껑을 열고 거기다 이제 크림과 설탕을 넣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뚜껑을 열다가 그만 커피가 엎질러지면서 허벅지 사이에 화상을 입게 된 겁니다. 화상, 3도 화상. 그리고 약 일주일 정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 이 스텔라 리벡 할머니는 맥도날드에게 치료비를 달라. 커피가 너무 뜨거웠다. 라고 하면서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맥도날드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단칼에 거절했죠. 당신 부수이지 무슨 소리야. 수많은 사람이 뜨거운 커피 다 마셔도 비지 않아. 화상 안 입어. 당신이 왜 다리사에 끼고서는 그래 커피 그 프림 넣고 설탕 넣었다가 그 딩고 당신 잘못이야. 우린 책임 없어. 어떻게 우리 치료비를 준단 말이야? 하고서는 당연히 거절했죠. 할머니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드디어 변호사랑 심사숙고한 뒤에 이제 어마어마한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뭐냐? 이 리벡 할머니는 커피가 너무 뜨거웠다. 이렇게 뜨겁게 하는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다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무시하고 뜨거운 커피를 팔았기 때문에 맥도날드는 자기가 입은 화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그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배심원 재판 아니겠습니까? 배심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배심원들은 그 할머니 부상에 대한 그러니까 3도 화상, 일주 입원 치료 정도의 부상이었는데 그 손해배상으로 16만 달러, 우리로 치면 이거 얼마입니까? 거의 1억 8천, 2억 정도 되겠습니다. 배상을 명했고요. 또 하나는 맥도날드사가 너무나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의미로 징벌적 손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형벌 비슷한 거죠. 그래서 징벌의 의미로 징벌 손해배상금으로 270만 달러. 그 당시 270만 달러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지금 그대로 화폐 가치로만 환산해도 30억이 훨씬 넘겠죠. 그래서 27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편결했는데요. 무슨 근거로 270만 달러가 산정됐느냐? 어떻게 해서 270만 달러를 징벌서 배상금으로 정했을 것 같아요? 바로 맥도날드 회사의 이틀간 2일치 커피 판매 대금이 당시 한 270만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은 맥도날드에게 27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매겼던 거예요. 맥도날드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고 청천벽력이었겠죠. 다행히 판사님께서 사실심을 담당하는 판사님이 270만 달러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48만 달러 정도로 감액은 해줬습니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할머니는 어떻게 되죠? 맥도날드 회사에서는 할머니에게 16만 달러,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약 50만 달러 하니까 75만 달러, 65만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우와 어마어마하죠. 그죠? 한 8, 9억, 10억 가까이 되는 손해를 입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왜 판사님과 배심원들은 맥도날드사에 할머니 손해에 대해서 배상금을 매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같은 유사한 제도인 불법행위법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그린 거예요. 뭐냐면 불법행위라 하면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잘못한 사람이 있고 그 잘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를 잘못을 가한 자가 배상해 줘야 된다. 즉 손해를 전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손해를 전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법행위의 기본 핵심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런 사건에서는 남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 소송을 통해서 불법행위법이 과연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인가 공정한 제도인가 하는 의문점이 증폭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뜨거운 커피 사건은 소송 남용이라 해서 소송을 너무 남용한 거 아니겠느냐. 대기업을 상대로 피해는 진짜 작은 피해인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어마어마하게 해주게 됐으니까 이것이 일종의 소송 남용이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불법범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데 특히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논쟁이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실은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물릴 수도 있고 책임이 조금 있는데도 손해를 과도하게 많이 매길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판사라든가 배심원들은 일단 피해자가 좀 딱하고 안타깝잖아요.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줘서 손해배상을 매기거든요. 배상을 명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피해자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이 있고 가해자는 기업 등으로 인해서 소위 말 지갑이 무거운 비포켓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손해배상을 명하여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야. 또 어떨 때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도 그것이 불법행위의 일종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 가해 운전자는 다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실질적인 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배상을 명하여도 가해자에게 큰 손해는 없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과실이 없어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손해가 적어도 손해가 좀 많은 것으로 해서 불법행위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실은 판사 시절에 딱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데 사고로 과실이 많이 안 보여도 가해자의 과실 또는 고의가 많이 안 보여도 어떤 경우에는 과실을 가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해줘서 실은 손해배상을 명한 것도 있었거든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니까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위해서 조금은 무리해서 불법행위 제도를 운영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분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책임이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매길 수가 있고 책임이 적은데 큰 책임을 지라고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불법행위 제도를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 또 문제점은 뭐냐면 그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왜 증가하죠? 보험회사도 보험금을 지급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맥도날드 같은 회사도 커피값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또 실은 불필요한 거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정한 절차를 만들기도 하고 뭐 제도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불법행위 제도를 방치할 수는 없다. 개혁하자 하는 리포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 한편 무슨 소리야. 이 불법행위 제도는 공평의 원리에 기초한 거야. 손해를 가한 자가 있을 때는
그로 인해서 자기 잘못에 대한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손해를 책임져야지. 그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야. 특히 이 맥도날드 사건에서도 실은 커피 분쟁 700건이 모두 뜨거운 커피로 인한 합의가 다 됐다는 거예요. 특히 이 소송 이후에 맥도날드 회사에서는 커피 온도가 너무 뜨거운 것을 인정하고서는 페런하이트 화씨로 20도를 다 낮췄어요. 그래서 그 피해가 미리 방지할 수 있는 피해를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됐던 것이죠. 맥도날드만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웬디스라고 이것도 유명한 체인점이거든요. 웬디스에서도 어린아이들이 핫초코를 많이 먹습니다. 저도 실은 핫초코 좋아해서 많이 먹는데 핫초코도 온도가 진짜 글쩍들 하시니까 뜨겁거든요. 어린이들이 실은 혈압이나 입술을 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웬디스에서도 어린이용 핫초코의 온도를 낮추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불법행위나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불법행위법은 유지, 존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론자들은 책임을 개인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잘못한 것도 없는 피고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야말로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옹호론자들은 무슨 소리야? 잘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손해를 본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자신이 위험한 행동을 고치도록 주의하도록 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갖는 사회적 순기능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커피는 마시고 싶네요. 아까 저도 진짜 뜨거웠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은 불법행위 하면은 여러분들은 고의인 경우만 생각할 거예요. 남을 폭행했다든가, 그죠? 죽였다든가, 강간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불법행위의 영역이거든. 민사 영역에서는 손해배상 당연히 해주고 책임져야 되죠. 그러나 실은 불법행위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은 뭐냐?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정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어느 정도의 주의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걸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도 당신이 책임지시오 하는 것이 불법행위 제도의 핵심 사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정의로울 것 같은데 과실까지도 주의를 못했다고? 그 손해를 다 배상해야 될까? 더구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핸드폰을 보다가 재밌는 동영상이 있어요. 유튜브 손정아 도선 채널에 유튜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커피 화상 사건, 아파트가 생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너무 재수 보고 있다가 그냥 화면에 몰두하면서, 휴대폰에 몰두하면서 앞사람을 못 보고 앞사람과 충돌했고 앞사람이 그로 인해서 넘어져서 코뼈가 다쳤다. 그때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너는 급히 가다가 옆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어깨가 부딪혔는데 옆 사람이 넘어졌다. 그래서 다쳤다.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잘못하면 형법상의 과실치상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법적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 불법행위 제도에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존속돼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은 고쳐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한번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뜨거운 커피 이 한 잔에 얽힌 이야기도 법적인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나온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